예, 우리 저 합참님께서 아주 마지막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저 투임자하고 장관님한테 전달할 거죠?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도로 핵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갖지 않아야 된다. 뭐 말소리조차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 여야의 진보 보수 세력 간에 무슨 갈등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미사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핵하고 미사일하고 다 투발수단 뭐 다 탑재하고 거리도 더 나가야 돼 여러 가지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가 왜 NTP에 가입을 안 하고 핵 개발을 하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경제적 리스크를 안 받고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핵 가질 무렵에 안 가져서 그걸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저는 이 문제가 말이죠.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돈하고 북한하고 공동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만 아주 그냥 모범생처럼 국제 규정에 맞게 모범생 생활을 해온 결과가 지금은 원치 않든 원하든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그냥 뭐 이런 문제만 생기면 미국의 해구산 밑에 가서 비 안 맞겠다고 지금 기대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과연 지금은 현존하는 정만 생각하지만 통일 후에 주변에 다 핵 가진 나라들인데 뭐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영혼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근본적으로 차단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가 통일 후까지 대비하는 전력 증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정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연구는 계속해가고 검토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의장님 어떤가? 예? 어떻습니까? 뭐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지만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도 핵의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방금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우리 장관하고 후임 의장께 꼭 전달을 해서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도 그렇고 정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강대국들의 세계 전략하에서 이 핵도 결국은 경찰 국가가 후진국을 통제하기는 수단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영구적으로 저희가 핵은 안 가져야 되고 검토조차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말했다가 전략무기만 갖다 놓으면 그냥 난리 나는 것처럼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0.01%라도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합참부장님도 그냥 뭐 NSC도 그래요. 무조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대통령의 2시간 후에 NSC의 결론 워딩입니다. 그리고 전직 장관들도 다 뭐 원점까지 타격한다. 지원 세력까지 다 그냥 안 두겠다. 국민들이 이제 북한 수준의 위협적인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러놓고는 행동은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 장관도 바뀌시고 합참부장님 이제 바뀌시는데 아까도 뭐 대답이 그래 뭐 다 뭐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대응을 준비하고서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를 할 건가는 아는데 어떻게 할 건가는 구체적인 강론이 안 나와요. NSC에서도. 이걸 국민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도 그 얘기가 유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군인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때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방부에 공무원은 있고 쌈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국지전이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면전은 어려워도 국지적으로 일어날 군사적인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매뉴얼 만들어 놓고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해결은 외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 군인들이 왜 쏴야 됩니까? 안 쏴야 됩니까? 연평해전 때도 그 이명박 대통령 군대 안 갔던 분이 결심을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위야무야도 당하기만 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군이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항상 뭐 미국에 기대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의장님 이제 끝나시면서
후임자한테 잘 인계해서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국민이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행동해놓고 정치인들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무슨 본인이 정치적인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그 미사일 문제도 정말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해서 지금 정부가 왔다 갔다 그냥 오락가락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구체적인 거를 국방부에서 또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두 가지라도 새로운 거에 나와야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합참의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뭐 후임자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 사실 우리가 국방위에서 예, 인사청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의장과 후임 그 합참의장과는 단 0.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나 어떤 그 의지가 있으시면 그걸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 예, 후임자한테 전달할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생각을 말씀하신다라는 입장에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께서 부득이하게 출타하시고 지금 의장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한 두세 가지만 겠습니다. 지금 그 괌에 아직은 계획 단계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수준인데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상으로 그 북한이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가공할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핵이. 미사일 공격. 아, 미사일 공격은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 이 말씀입니까? 거기까지 이제 전달된다는 거리상으로는 탄도탄 ICBM이 어느 정도 간다고 보고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이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핵은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의 소형화가 돼야 되고 네. 거기에 맞는 미사일이 이제 뭐 중거리 미사일 같으면 그 중거리 미사일에 맞는 크기의 소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아직까지 완성됐다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 북한에서 괌 쪽으로 사용한다면 핵을 장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미사일을 그냥 단도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거리에 도달하는 정도의 시험만 한번 예, 보여주겠다. 도달 시연해 정도 보이겠다. 뭐만 하더라도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 한다면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한 20기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또 미국 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핵 보유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뭐 주장도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그 부분을 정밀히 지금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개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때 기억에 월포비스가 국방장관일 때요. 직접 가서 북한은 한 3, 4기의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입니다. 예. 그래서 뭐 혹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는 없고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우선 선제 공격하는 것이 더 순서를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미국 내에 있었던 때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이 아니었고 그 이라크로 넘어갔는데 예. 지금까지도 그런 그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가성비가 없는 거죠. 예. 무슨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리턴이 없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수렁에 빠진 듯하라는 그런 생각들이 미국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괌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보면서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그 표현보다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또 실제 지금 미국도 이제는 다르게 대응하는 태도임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예. 요번 그 괌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는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만약 북한이 본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괌이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저기 만약 도발한다면은 도발해서 아마 그 자기 자국민이 피해를 입힌다면은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참고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지금 외교 라인에서 우리도 무슨 전략적 모호성 그랬지만 그동안 그 모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그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렇게 강력한 응징 의지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막 충분히 두려워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한 1분 정도만 더 할게요. 한편 지금 소형화는 됐다. 네, 여기 2분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라고. 지금 탄도탄 ICBM의 그 속도, 발사대 그 이동 기술, 그리고 또 소형화 기술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뚝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면 그 소형화도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핵에 대한 국내 수준의 대비는 돼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 국가 간에 말하자면 뭘 꼭 쓴다기보다 그것에 대한 그 포텐셜리티, 그 대응 능력 아니면 보복 능력에 대한 균형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실제 핵이 뭐 20개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래 무기는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10조, 20조 그 예산을 막 투여해 본들 저기서 핵이 한 20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재래 무기 우리 아무리 그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그 밸런스는 이제 상실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래식 무기는 대비가 돼 있고 핵 문제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큰 전투에 있어서. 현재는 밸런스 한미 연합 방위 체제 하에서 네. 확장 억제, 미국의 핵우산의 제공을 받아서 균형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적으로 자체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 원포인트라도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하던데 그 한미 간의 핵 지원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급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때도 대화를 하는데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라는 친구는 그래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대화라는 출구는 뭐 정치권이나 뭐 국방부 차원에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뭐 똑같이 북한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뭐 항상 군사적 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추가 질의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방부 출석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방위 현안보고 회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 출석 문제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을 위한 국방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비상한 안보 경각심과 함께 빈틈없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그 얘기가 유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군인은 매뉴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때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국방부에 공무원은 있고 쌈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국지전이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면전은 어려워도 국지적으로 일어날 군사적인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매뉴얼 만들어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해결은 외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 군인들이 왜 쏴야 됩니까? 안 쏴야 됩니까? 연평해전 때도 그 이명박 대통령 군대 안 갔던 분이 결심을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위야무야도 당하기만 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군이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항상 뭐 미국에 기대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고 검토조차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말했다가 전략무기만 갖다 놓으면 그냥 난리 나는 것처럼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0.01%라도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합참부장님도 그냥 뭐 NSC도 그래요. 무조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대통령의 2시간 후에 NSC의 결론 워딩입니다. 그리고 전직 장관들도 다 뭐 원점까지 타격한다. 지원 세력까지 다 그냥 안 두겠다. 국민들이 이제 북한 수준의 위협적인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러놓고는 행동은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 장관도 바뀌시고 합참부장 이제 바뀌시는데 아까도 뭐 대답이 그래 뭐 다 뭐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를 할 건가는 아는데 어떻게 할 건가는 구체적인 강론이 안 나와요. NSC에서 부장님 어떤가? 예? 어떻습니까? 뭐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지만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도 핵의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방금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우리 장관하고 후임 의장께 꼭 전달을 해서.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도 그렇고 정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강대국들의 세계 전략하에서 이 핵도 결국은 경찰 국가가 후진국을 통제하기는 수단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영구적으로 저희가 핵을 안. 예, 우리 저 합참님께서 아주 마지막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저 투임자하고 장관님한테 전달할 거죠?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도로 핵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같지 않아야 된다. 뭐 말소리조차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 여야의 진보 보수 세력 간에 무슨 갈등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미사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핵하고 미사일하고 다 투발수단 뭐 다 탑재하고 거리도 더 나가야 돼 여러 가지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가 왜 NTP에 가입을 안 하고 핵 개발을 하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경제적 리스크를 안 받고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핵 가질 무렵에 안 가져서 그걸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저는 이 문제가 말이죠.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돈하고 북한하고 공동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만 아주 그냥 모범생처럼 국제 규정에 맞게 모범생 생활을 해온 결과가 지금은 원치 않든 원하든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그냥 뭐 이런 문제만 생기면 미국의 해구산 밑에 가서 비 안 맞겠다고 지금 기대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과연 지금은 현존하는 정만 생각하지만 통일 후에 주변에 다 핵가진 나라들인데 뭐 가지고 외교를 할까요? 저는 영혼 없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근본적으로 차단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가 통일 후까지 대비하는 전력 증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정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연구는 계속해가고 검토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